안녕하세요. 정진행TV 정진행입니다. 시청자 Q&A 시간, 오늘은 또 어떤 분이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시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산에 사는 김수현입니다. 만성 변비 때문에 변비약을 달고 사는데요. 이 고질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방 치료법을 알고 싶어요. 생각보다도요, 이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. 변비는 뭐 옆에 터놓고 얘기하기도 조금 그렇고, 그래서 혼자 뭐 어쩌지 해결을 하면서 지나는 분들이 많은데, 그런 분 중에서 가장 많은 분이 간편하게 그냥 약국 가서 변비약 사서 드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. 저도 한때는 그랬죠. 20대 초반에. 이 변비약을 먹기 시작을 하면은요, 이 변비약은 치료약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변을 내보내는 그런 약이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드셨을 때는 변을 보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변비약을 계속 먹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변비약을 먹어도 화장실을 못 가는, 그래서 결국은 변비약의 양을 늘려간다든지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.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, 벌써 한 20여 년 전에 본 환자분인데 여성분이었어요. 그분이 그때 30대였는데 변비가 굉장히 심해서 시중에 파는 변비약을 먹기 시작했는데, 처음에는 한 알을 먹기 시작했는데 먹다 보니까 한 알로 안 돼서 두 알로 늘리고, 그래도 안 돼서 세 알로 늘리고, 네 알로 늘리고, 그래서 나중에는 변비약을 하루에 수십 알을 드시는 분을 봤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직장 다니는 여성분이었는데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돼서 한 달 정도를 이제 미국에 가야 돼서 준비물을 챙기다 보니까 이 변비약이 제일 중요했겠죠. 그래서 한 번 드실 때 한 줌씩 먹는 변비약을 한 달분을 챙기니까 변비약만 한 보따리를 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너무 스스로 자신이 진짜 슬프고 속상해서 그냥 그 출장도 반납을 하고 저한테 치료를 하러 오셨던 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분의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분만이 아니라 진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고, 저 역시 거기에 스텝을 밟다가 저는 빨리 빠져나온 그런 케이스더라고요.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머 내 얘기네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. 변비약으로 만성 변비를 해결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이 변비약 없이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그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 변비는요, 저도 변비 환자여서 정말 잘 아는데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. 정말 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.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 되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변비 약을 저는 그때 박스로 사놓고 먹었거든요. 일단 쓰레기통에 다 버렸습니다. 왜냐하면 쓰레기통에 변비약을 안 버리고 집에 어디다 뒀을 때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답답하면 거기 약에 손이 또 가거든요. 근데 이 약을 먹으면 먹을 때뿐이고 오히려 또 퇴보가 되기 때문에 변비약은 끊고 꼭 치료를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.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, 보통 이 만성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타고난 체질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. 대부분 타고나기를 장 쪽으로 약한 분들이 기본이고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 후천적인 걸 봤을 때는 변비 있으신 분들 보면 드시는 거를 딱 체크를 해보면 변비가 안 생기면 이상하게 식사를 하시고 계십니다. 음식을 어떻게 먹냐면 일단은 양이 많지 않는 분들도 많고요. 그리고 변비가 계신 분들은 물을 안 먹어요. 저도 물을 정말 안 먹었거든요. 물을 밥 먹고 나서나 물을 먹을까? 그 외에는 별로 물을 안 먹고, 반찬 역시 물기 있는 반찬보다는 마른 반찬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저뿐만이 아니라 진짜 만성변비 환자분들의 식단을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변비 있으신 분들은 근본적인 것은, 체질적으로 타고난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후천적으로 드시는 음식은 꼭 체크를 하셔서 물 많이 드시고, 그리고 음식 드실 때 마른 반찬보다는 조금 약간 국물 있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꼭 드셔야 되고요. 그리고 야채도 많이 드셔야 되고 골고루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꼭 필요하고요.
새끼 식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식사는 아침입니다. 왜냐하면 아침을 먹어야지 보통 위, 장 반사가 와서 변이도 느껴지기 때문에 하루 세끼 식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식사를 치자면 아침을 제일 잘 챙겨서 좀 넉넉한 양으로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. 한 가지 더, 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음양탕, 아침에 눈 뜨면은요 팔팔 끓인 뜨거운 물 반, 그리고 아주 차가운 냉수 반 해서 저는 큰 머그잔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음양탕을 마십니다. 그리고 나서 다른 걸 먹게 되는데, 이 음양탕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이 물을 좀 드시도록 노력을 하시면 변비에 정말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런데 물을 안 드시는 분이 처음에 물을 드실 때는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. 저도 그랬었어요. 그랬는데 이 물을 먹다 보면은 이 한 컵이 잘 넘어가요. 근데 저는 처음에 먹을 때는 이 머그잔 한 잔 먹는데 진짜 몇십 분 걸렸어요. 이 물을 어떻게 먹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런데 자꾸 먹다 보니까 물이 잘 넘어가고 먹는 양도 많아지고요.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아침, 점심, 저녁 기본 그 사이 이렇게 먹게 되면 머그잔 한 잔은 보통 200cc보다 훨씬 많거든요. 한 300cc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한 5번만 먹어도 1.5리터의 물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분 섭취가 많이 되면 장에 있던 변들도 훨씬 풀어진다고 할까요? 변비 있는 사람들은 변이 딱딱해지거든요. 그런데 이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도 조금 딱딱한 게 좀 덜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거는 꼭 물 많이 드시는 거, 그리고 식사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.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이제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, 병원에 오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에 꽉 차 있는 변을 일단은 빼내야겠죠. 심한 경우는요, 이 장에 변이 꽉 차서 장이 어쩌다 움직이면 막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이런 경우는 본인 스스로 이 변을 절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장세척이라는 치료를 하면서 이 변을 어느 정도 좀 빼내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데요. 이 장세척은 변을 빼내는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장의 일정 부분 장 운동을 촉진하는 그런 작용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장세척이라는 치료법을 같이 변비 환자분들에게는 꼭 병행을 하고요. 이 외에도 위장의 기능이 타고날 때부터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위장 쪽으로 기능을 좀 보강할 수 있는 약침이라든지 침, 그리고 한약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하고요. 이 외에도 이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장이 무력해져 있기 때문에 장이 아래로 축 처져서 움직이지 않는, 그리고 장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제자리라는 것은 장은 여기 맹장 오른쪽에서부터 상행결장, 횡행결장, 하행결장, 직장의 변이 모여서 항문으로 변이 나가게 되는데, 이 상행결장, 횡행결장, 하행결장이 제자리에 안 있는 거예요. 아래로 축 처져서 장이 이렇게 무력해져서 아래로 처져 있게 되면 장 운동도 안 되고 장이 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변을 보는데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이 복부 교정이라고 해서 장을 조금 제 위치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교정이라는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데요. 이 한방치료법에는 장세척, 약침, 침, 한약, 복부 교정 이런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하시게 되면, 물론 한 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장이 회복이 되면서 무력해져 있던 장도 이렇게 기능이 돌아오면서 변비, 만성 변비를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.